지난 한 달간 미국 달러는 1.10%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원화 가치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는데요. 빠져나가는 자금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 전망을 좋지 않게 보거나 어떤 자기네들의 자금이 필요하거나 의도적인 목적 속에서 아마 그랬겠죠. 지난 12개월 동안 달러는 10.12% 하락을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폭락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미국 자금만 영향을 주느냐, 아니면 다른데 중국 자금이라든지 일본 자금이라든지 또는 검은머리 외국인 이런 데서도 다른 나라 어떤 자금이 우리가 그 데이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영향을 주느냐 이 부분인데요. 참 전반적으로 위안화 원화 가치 저평가 언제 해소될까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어째 7천억 달러 사상 최고로 무역 수지가 돌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라는 거. 향후 전망 때문에 그래. 앞으로 전망을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고, 아니면 자기네들 돈이 많이 필요하거나. 이것을 보시면 엔화하고 위안화는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특정 우리나라만 지금 그렇게 된 건데, 우리나라에서 돈을 빼갔다라는 거지. 뭐 어떤 미국 자금이든 유럽 자금이든 일본 자금이든 중국 자금이든 어떤 전망에서도 빼갔단 말이에요. 2020년 미국 정기의 전망을 고려하면 달러 가치가 하락할 확률이 높다는데요. 또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쭉 올라가기도 내려가기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측은 정확히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2020년 이제 미국 달러가 좀 불안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빨리 국가 통화로 전환하시지. 네. 이렇게 우리 저기 미국이 이제 자기는 이제 채권이 좀 부실하다거나 그러면 상놈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등등등 그럼 이렇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미국 가계는 금융자산의 절반 이상을 주식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주가 상승 강력한 자산 효과를 만들어냈는데요. 미국의 가계 금융자산은 134조 5천억 달러, 부동산 자산은 53조 2천억 달러,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자산 최고치.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 부자가 된 것 같지만 이게 좀 이것이 약간 소비를 자극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임금 상승이나 저축, 고용 개선 이런 것보다는 자산 가격 변동에 의존하고, 이게 자산 가격이 떨어졌을 때가 문제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은행에서 대출을 억제를 해버리든지 갖고 있는 자산인데 채권이 부동산 채권이 상업용 채권이다 그러면 그것이 부실하다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했을 때 대출을 억제하거나 연장을 잘 안 해주는데, 그럼 이것이 팔고 나가는 사람들이 꽤 많을 수 있어요. 빌려서 주식 투자하거나 빌려서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이거를 미국 전체 주가 시가총액이 GDP 대비 327% 사상 최고치를 2025년 2분기 기준에서 기록했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광의 통화 대비 시가총액 비중도 454%, IT 거품 당시를 상회했다. 그러면 적정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비나치게 상회를 했을 때 이것이 좀 내려올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사상 최고치다. 이것이 진짜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거냐, 아니면 과도하게 이렇게 유동자산이 많아가지고 금융자산이 돈이 많아가지고 저로 투자를 해서 튤립 투기법처럼 가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죠. SP500의 주가 수익 비율은 25배 내로 장기 평균의 16배를 크게 웃돌고 있다. 그러면 이게 무한정 올라갈까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평가돼 있다라는 거죠. 과평가는 고평가돼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팔고 나올 시점일 수도 있어요. 시가총액 상위 무한정. 원래 장기 평균이 16배였는데 40배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거는 그렇죠. 과다한 튤립 투기죠. 그래서 시가총액 적절 가격이라는 게 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술주가 전체 40%를 차지하는 극단적인 쏠리면서
자산 가격이 조정국에 들면 소비 위축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팔고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건 판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그랬는데 빨리 국가 통화로 바꾸시지. 그래서 좀 안타깝네요. 그래서 지난 몇 년간 엔화는 약세를 보였고요.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엔화 약세를 따라서 우리나라도 한 1,000만 간 거, 800만에 1,000만 갔다고 뭐 얘기를 합니다만, 예. 미국이 공격적 금리 인상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데 반해서 일본은행은 초저금리기를 정책을 고수를 했고요. 최근에는 이게 연방이 연준이 좀 낮추고 있죠. 금리를 살짝. 얼마나 오래 갈까요? 네, 이렇게 그 기준금리하고 시중금리하고 틀렸어요. 시중에서는 약간 돈을 못 갚는 사람들이 늘어나거나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 채권이 부실화되면 유동성 확보 때문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출을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부동산이든 지역에 따라 틀려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좀 팔고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 빌려서 투자하는 사람들 전반적으로 이게 매물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이 많이 있다면 그다음부터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평균 가치가 16배였다면 25배는 과도할 측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평균 쪽에서 조금 상회하는 건 장사가 잘 돼서 그랬다 이렇게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벌어지면은 내 돈 벌고 싶어가지고 40배 될 때까지 30배 될 때까지 할 거야. 그러세요. 적절 가격이라는 게 존재해요. 딱 그 지지 상투에서 딱 팔고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맞추기 힘들거든요. 일본은 지난주에 일본 기준금리 0.5%, 이 1995년 최고세 0.75% 인상했다. 금리 인상. 그래서 일본이 일본 엔화라든지 지금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상수지인지 2025년도 보면 1,150억 달러, 작년에 어떻게 됐었죠? 내년에는 1,300억 달러로 전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수지 흑자만큼 직접 투자, 증권 투자, 금융 계정을 통해 달러가 해외로 나가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는 중간적으로 환율 안정의 핵심 버팀목인데, 돈이 많이 들어오다 우리나라 어떻게 원화가 고평가를 이루어야 될 텐데 이상하게 저평가를 이루죠.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 자금도 우리나라 달러 가지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자체 자금이 빠져나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체 자금이 빠져나가서 해외로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다 그러면 뭐 환율이 1,300원이다 그러면 거기서 갑자기 자금이 들어오잖아요. 수출 대금이. 그러면 이제 그때 1,500원으로 딱 들어오는 거 완전 떼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수출이 잘 되고 있어서 일단 흑자 상태이기 때문에 사상 최대이기 때문에 보유원금이 많아져야 되고요. 우리나라가 대기업 중심으로 좀 완전히 재편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기업에 근무하신 분들은 좋겠지만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어요. 중산층에서 경제가 잘 되면 막 자영업자들도 잘 되고 식당 다 잘 되는데 저출산 고령화로 해서 식당도 다 문 닫고 자영업자 파산, 그다음에 법인 파산 이런 개인 사업자 파산이 굉장히 사상체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저출산 고령화가 한 2, 3년 정도 본격적으로 닥칠 것 같아요. 한편식의 증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상수 흑자만큼 직접 투자, 증권 투자, 금융계정을 달러가 해외로 나가고 있다. 경상수 흑자는 중간적으로 환율 안정의 핵심 버팀목인데 미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3,500달러의 데미트는 외환시장 수급 불안 요인으로 남아 연간 최대 200억 달러인데 수급 불안. 계속해서 달러를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원화의 저평가는 2020년도 들어서 점진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라고 남아 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엄청나게 많아진 게 달러가 들어오면 우리나라 원화가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유가 되게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되게 일단 자금이 빠져나가고 우리나라 자금이 빠져나가든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갖고 있는 미국에 투자를 해가지고 200억 달러 그거를 갖다 투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빠져나가든지 아니면 미국 자금이나 유럽 자금이 빠져나가 엔화 자금이 빠져나가든지 중국 자금이 빠져나가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검은머리 외국인이 빠져나가든지 이런 부분인데 지금 저도 이렇게 예측을 할 뿐이지 정확한 자료가 없잖아요. 이거는 어디 나라고 이건 어디 나라고 어디에 속해 있는 자금이고 이런 부분이 없단 말씀이죠. 블룸버그 컨센서스가 2025년 12월 19일 국내 28개 금융회사 전망치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 예상치에는 2060년 1412원 12원은 1,400원, 2027년 만에 1,350원 정도라고 하는데 25년은 11월 적절 환율은 1,270원 안팎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게 예상과는 틀리 지금 1,500원 근접하다가 요즘 떨어졌는데요. 오늘자를 볼게요. 수입하는 사람들, 외국에 유학자금 보내거나 이런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내야 돼요. 오늘자, 원화, 현찰을 살 때는 오늘자가 2020년 1월 2일자로 1,470원, 팔 때는 1,420원이에요. 송금 보낼 때는 1,459원, 송금 받을 때는 1,431원입니다. 그래서 마감은 1,445원 586 이렇게 됐나 본데 마감을 얼마로 했지? 이렇게 해서 오늘자 오늘날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14442일이네요. 이렇게 별과 며칠 전만 해도 1,470원만큼 막 이렇게 돌파를 했던 것 같은데 저도 이게 뭐 투자를 안 하니까요. 그래서 이건 뭐 그렇죠. 기본 사항으로만 알아놓는 거지. 딱히 직업상 관련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핵심적으로 지금 12월 달부터 해가지고 1,472원 찍었고 그다음에 1,471원, 1,474원 찍다가 다시 좀 이렇게 1,367원 찍다가 다시 1,474원 찍다가 1,473원 찍고 올랐다 내렸다 1,478원에서 이렇게 그다음에 급락을 해가지고 1,443원 12월 24일 날 했다가 다시 올랐다가 1,446원 했다가 다시 내렸다가 1,441원 했다가 다시 이렇게 보합세 보이다가 1,434원 했다가 다시 또 올랐어요. 1,443원 이렇게 현재 오늘 날짜는 1,443 평균적으로 한 1,470원대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자로 보니까 1,444 2일 대한민국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그 나라 통화가 이렇게 약세를 보일 때 자금이 해로 빠져나가야 돼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게 이렇게 그렇죠. 가치가 떨어지니까 가치가 떨어진 부동산이든 여러분은 주식은 파시죠. 이런 것처럼 통화도 가치가 떨어지면 팔고 나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팔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전망이 더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팔고 나가죠. 자기가 이제 달러가 1,200원대 들어왔다 그러면 지금 1,500원이다 그러면 빠져나가고 그 차이만큼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모펀드들도 주식 투자에게 대기를 사모펀드나 헤지펀드 같은 것들도 대기했다가 이 환율 투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 이제 유동성이 많은 삼성전자다 유동성이 많은 주식에 매집하고 있다가 자기가 환율이 1,500원일 때 싸게 해서 1달러에서 들어왔다가 다시 그 나라 되게 싸게 들어왔다가 1,200원대다 1,300원대다 그러면 이렇게 강세 이게 그걸로 해가지고
달러가 이제 이렇게 달러를 갖다 바꿔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안 좋아야 되죠. 들어오는 자금이 많을수록 그렇죠. 들어온 자금이 많을수록 원화 가치가 다시 고평가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지금 한 1470원 정도였다가 지금 어디 자금이 들어왔는지 1444원을 이것이 계속적인 기조인지 계속적인 흐름인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환투기나 금투기는 개인 투자가로서는 할 수 없어요. 잘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틀리면 그에게 재산을 날리시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하세요.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아놓는 것이 낫다. 그렇게 생각은 어떻게 그걸 예측을 하겠어요. 네,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외국 자금이 미국이 좀 불안정하다 그러면 다른 나라로 도피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자금을 보호를 하려고 그러죠. 가지고 있는 통화가 가치가 절하됐을 때 손해를 많이 버려요. 그러니까 가치가 이렇게 나빠졌을 때 부동산이든 뭐든 같이 자기 자산이 폭락을 했을 때 계속 갖고 싶은 분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빠지기 전에 빨리 빠져나가려는 또는 그걸 미리 눈치 빠른 사람들은 미리 눈치를 채고 먼저 빨리 나가죠. 눈치 느린 사람은 뒤늦게 있다 폭탄 맞거나 이렇게 뒤늦게 빠져나가면 손실이 큰 거예요. 기껏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을 벌었다고 했는데 이자 수익보다 원금 수익이 더 원금이 손실 나버리는 현상이라는 그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환율이 1470원이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도 되겠다. 원화가 너무 가치가 이렇게 평가가 잘해야 그래서 딱 들어왔다가 그다음에 다시 원화 가치가 이제 이렇게 좀 고평가될 때, 원화 가치가 고평가될 때 도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율 차익으로 인해서 수익이 주식 투자보다 더 커요. 지금 보세요. 1,300원이라 그러면 보통 10%면 130원인데요. 130원인데 10% 이익 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단기간 내. 그래서 이걸 이렇게 노리고 또 그 나라 통화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새는 이게 방지 장치가 좀 있긴 한데 이론적으로 하면 우리나라가 원화 가치가 이게 정상수익 흑자잖아요. 그러면 고평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수출에 지장이 있겠죠. 올라가면 측에서는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폭락을 하면은 돈을 더 많이 벌어요. 그래서 이게 기업의 유동성이 더 늘어나고 그렇지만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죠. 우리가 1,200원대, 1,300원대 계약을 한 건데 1,200원을 내야 된다. 돈 낼 시점에 그러면 회사로서는 국내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각종 물가에 그리고 해외 대비해서 석유화학이다. 그러면 이렇게 중국은 강세를 떼어가지고 위안화 강세를 떼어가지고 석유화학을 가뜩이나 우리나라보다 이렇게 몇십 퍼센트 낮게 내거나 10% 낮게 내고 있는데 석유 정제해가지고 이거를 걔네들은 거기는 더 싸게 낼 수 있고 이쪽은 비싸게 더 팔아야 되니 기업이 망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을 외국에서 원자재라든지 석유라든지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괴로운 거예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폭락할 때 그래서 향후 내수 시장이라든지 내수 기업들이 어떤 수입을 해가지고 뭘 하는 내수 기업과 수입을 해서 다시 가공해서 수출하는데 외국 대비해서 경쟁력이 가격 경쟁력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사가 상당히 타격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보통 석유 같은 건 장기 계약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계약을 각 당사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없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원화 가치가 이렇게 됐을 때 석유화학이라든지 이쪽 부분 정제해서 파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섬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가공해서 수출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렵다. 이렇게 우리나라 내수 물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수 업종들,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물건의 가격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손해볼 수 팔 수는 없으니까.